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숫자를 마주합니다. 주가, 금리, 월급, 적금 이율. 그런데 유독 외면하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 남은 인생의 시간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70세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을 85세로 잡으면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약 15년입니다. 감이 오지 않으시지요? 그렇다면 시간 단위로 바꿔보겠습니다. 15년 365일 24시간 13만 1400시간. 많아 보입니까? 잠깐 계산을 멈추지 마십시오. 여기서 수면 시간을 빼야 합니다. 하루 8시간을 잔다고 가정하면 깨어있는 시간은 13만 1400시간의 3분의 2인 약 8만 7600시간입니다. 그 중에서 병원 다녀오는 시간, 밥 먹고 씻는 시간, 이동하는 시간, 집안일 하는 시간을 빼면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시간은 절반도 채 되지 않습니다. 넉넉하게 잡아도 4만 시간 안팎입니다. 이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많아 보입니까? 이 숫자를 더 구체적으로 느껴보고 싶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4만 시간은 하루 8시간씩 환산하면 약 5천일, 즉 13년 남짓입니다. 그중 진짜 건강하게 온전히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체력이 받쳐주고 정신이 맑고 관계가 살아있는 황금 같은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 시간과 지금 당신이 쓰려는 10만 원, 30만 원, 100만 원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1992년에 처음 출간된 이후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재정 철학을 바꾼 책이 있습니다. 조 도밍게스와 비키 로빈이 쓴 요 머니 오요 라이프입니다. 이 책의 핵심 명제는 단순하면서도 충격적입니다. 돈은 생명 에너지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씁니다. 시간은 곧 인생이고 인생은 곧 생명입니다. 따라서 돈을 번다는 것은 내 생명의 일부를 숫자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그 돈을 소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숫자로 저장해 두었던 내 생명 에너지를 다시 꺼내 쓰는 것입니다. 이 관점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평생 돈과 시간을 분리된 것으로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는 말을 입으로는 수도 없이 해왔으면서도 정작 소비의 순간에는 그 말을 잊어버립니다. 카드를 긁을 때, 이체를 할 때 그냥 돈을 쓴다고 생각하지 내 인생에 몇 시간을 쓴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책은 이 간극을 좁히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소비를 결정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이 물건은 내 시간 몇 시간과 같은가? 그리고 나는 그 시간을 이것과 기꺼이 바꿀 것인가?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습관이 되는 순간 소비의 풍경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의 재정 상황을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자식들이 있으니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라는 말로 불안을 덮어두곤 합니다. 그러나 숫자는 감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2024년 기준 월 60만 원에서 70만 원 수준입니다. 오랜 기간 성실하게 납부한 분들도 100만 원을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면 통계청이 발표한 은퇴 후 적정 생활비는 1인 기준 월 180만 원에서 200만 원, 부부 기준으로는 월 270만 원에서 300만 원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차이를 계산해 보십시오. 1인 기준으로만 보아도 매달 약 110만 원에서 140만 원이 부족합니다. 이 공백을 메우는 것은 퇴직금, 개인 저축, 부동산 수입,
그리고 살면서 만들어온 소비 습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 항목입니다. 퇴직금을 아무리 잘 받아도 저축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매달 불필요하게 새어나가는 돈을 잡지 못하면 그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매달 30만 원이 별 생각 없이 새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년이면 36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3,600만 원입니다. 이것을 단순한 금액으로 보지 마십시오. 이것은 당신이 아플 때 선택권을 주는 돈입니다. 요양원을 고를 수 있는 돈입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을 수 있는 돈입니다. 존엄을 지키는 돈입니다. 소비 습관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노후의 품격을 결정하는 변수입니다. 경기도 어느 도시에 사는 68세 김 씨는 35년간 한 직장에 다닌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정년 퇴직하던 날 그는 꽤 넉넉한 퇴직금을 손에 쥐었습니다. 2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누가 봐도 탄탄한 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5년이 지난 지금 그 돈의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아무도 빼앗아 가지 않았습니다. 사기를 당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이 정도는 괜찮다는 생각이 반복됐을 뿐입니다. 골프 모임은 퇴직 후 처음 생긴 소속감이었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 라운드를 돌면 그린피, 카트비, 식사비, 회비를 합쳐 매달 60만 원 이상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냈습니다. 이 나이에 운동도 하고 사람도 만나야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건강식품 정기 구독은 또 어떻습니까? 은퇴 후 건강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각종 건강보조식품을 구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리해보니 매달 25만 원이 건강식품에 나가고 있었습니다. 차는 2800cc급 SUV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아들이 작은 차로 바꾸라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내가 평생 벌어서 이 차 하나 타는 거 가지고라며 웃어넘겼습니다. 보험료, 유지비, 주차비를 합하면 매달 4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것들이 다 나쁜 소비였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골프도 건강도 좋은 차도 인생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소비가 이건 내 시간 몇 시간인가라는 질문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5년이 지나고 통장을 들여다보던 날 김 씨는 말했습니다. 나는 돈을 쓴 게 아니었어. 나는 내 노후의 안전을 쓴 거야. 그 말 속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소비의 본질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시간을, 시간이 아니라 선택권을, 선택권이 아니라 존엄을 써버렸다는 것을. 위기는 드라마처럼 오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통장이 비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는 작은 결정들이 수백 번 반복되면서 어느 날 숫자가 말을 걸어옵니다. 조용하지만 김 씨의 이야기가 비극으로 끝났다면 저도 이 글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행히 그의 이야기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딸의 권유로 재무 상담을 받게 된 김 씨는 상담사에게서 하나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이 소비는 선생님 인생의 몇 시간입니까? 처음에는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상담사가 계산을 도와주었습니다. 그가 일했던 기간 동안의 평균 시급을 역산하면 1시간의 노동은 약 1만 원에 해당했습니다. 한 달 골프 모임비 60만 원은 60시간, 즉 하루 8시간 노동 기준으로 약 7.5일이었습니다. 건강식품 25만 원은 25시간, 차 유지비 40만 원은 40시간이었습니다. 합치면 한 달에 125만 원,
125시간, 즉, 약 15일분의 생명 에너지가 이 세 가지 소비에 쓰이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그날부터 소비 수첩을 만들었습니다. 무언가를 사기 전에 반드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건 내 인생 몇 시간인가? 3만 원짜리 식사 3시간, 100만 원짜리 해외여행 100시간, 30만 원짜리 골프 라운드 30시간. 숫자로 보기 시작하자 선택이 달라졌습니다. 골프 모임은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건강식품은 의사와 상담 후 꼭 필요한 2가지만 남겼습니다. 차는 1600cc급 중형 세단으로 바꿨습니다. 자산이 폭발적으로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 통장 잔액을 보면서 그는 처음으로 불안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숫자가 4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진짜 반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절약을 궁핍과 혼동합니다. 아끼면서 산다는 것이 초라하고 부끄러운 일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특히 평생 열심히 일하고 나름의 사회적 위치를 만들어 온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나이에 이 정도는 써야지 체면이 있지라는 생각이 소비를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궁핍은 돈이 적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통제하지 못해서 옵니다. 돈이 많아도 나가는 것을 모르면 궁핍해집니다. 돈이 적어도 내가 통제하고 있다면 궁핍하지 않습니다. 진짜 품격은 비싼 물건을 소유하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나는 이것을 살 수 있지만 사지 않겠다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에서 옵니다.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로 여유롭고 품이 있어 보이는 노년의 어른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비싼 차를 타고 명품을 걸치고 매주 골프를 치는 분들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스스로 구분할 줄 알고 그 기준이 외부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조용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 자신감의 바탕에는 나는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하고 있다는 확신이 깔려 있습니다. 소비를 줄이는 것은 삶의 수준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소비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100가지 소비 중 50가지를 줄였을 때 나머지 50가지는 더 의식적이고 더 만족스러운 소비가 됩니다. 불필요한 것에 쓰던 에너지가 진짜 원하는 것에 집중됩니다. 이것이 절약의 진짜 의미입니다. 이제 실천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거창한 재무 계획을 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투자 전략을 배우라는 것도 아닙니다. 딱 하나의 습관만 만들어 보십시오. 소비를 결정하기 전 잠깐 멈추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는 이 소비와 내 남은 시간 몇 시간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을 위해 먼저 자신의 시간당 가치를 계산해 보십시오. 은퇴 후라면 남은 가용 시간을 기준으로 또는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시간당 단가를 정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시간당 1만 원으로 설정했다면 10만 원짜리 소비는 10시간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일하는 것과 맞바꾸는 셈입니다. 그 소비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그렇다고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다면 그 소비는 좋은 소비입니다. 그러나 잘 모르겠다거나 그냥 습관적으로라는 생각이 든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점검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정기 구독과 자동 이체 목록을 한번 뽑아 보십시오. 카드 명세서를 보면 됩니다. 거기에 있는 항목 하나하나에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것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 이것은 내 삶에 실제로 기여하고 있나? 많은 분들이 이 작업을 통해 자신도 몰랐던 지출을 발견합니다. 모임과 관계에 쓰는 비용도 점검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즐기는 모임과 체면 때문에 참석하는 모임은 다릅니다.
체면비는 장기적으로 가장 후회스러운 지출이 됩니다. 내가 즐겁고 의미 있는 관계에는 아끼지 말고 피곤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느끼는 관계에는 과감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에 쓰는 돈은 줄이지 마십시오. 단, 불안에 쓰는 돈은 줄이십시오. 근거 없는 건강식품,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치료들, 광고 때문에 구입한 의료기기들은 건강을 위한 지출이 아니라 불안을 달래는 지출입니다. 진짜 건강에 쓰는 돈은 투자입니다. 불안에 쓰는 돈은 낭비입니다. 이 글을 읽는데 여러분은 약 15분에서 20분을 쓰셨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글이 그 20분보다 훨씬 긴 시간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천 가지의 결정을 내립니다. 그 결정 하나하나가 시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잘 쓴 10만 원은 당신의 인생에 활력을 주고 의미를 더합니다. 무심코 쓴 10만 원은 당신의 남은 시간에서 조용히 빠져나갑니다. 차이는 의식입니다. 물음표 하나입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물론 은퇴 후에는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절대로 다시 벌 수 없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오늘은 사라집니다. 이번 달이 지나면 이번 달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이미 계산 가능한 숫자입니다. 그것은 비관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숫자를 알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시간을 아끼고 사랑하게 됩니다. 무한하다고 생각할 때는 소홀해집니다. 유한하다는 것을 알 때 비로소 소중해집니다. 이제 그 숫자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소비 앞에서 잠깐 멈추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것과 내 남은 시간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질문이 습관이 되는 날, 당신의 노후는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자산의 숫자가 아니라 불안이 없는 아침으로, 남들의 시선이 아니라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하루로. 그것이 진짜 풍요입니다. 돈은 생명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명은 지금 이 순간도 시간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평생 돈을 쓰는 습관이 아닌 버는 습관을 가질 수 있을까요? 죽을 때까지 돈 버는 습관 5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소비 전 이건 내 인생 몇 시간인가? 질문하기입니다. 소비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멈추고 시간으로 환산해 보십시오. 시간당 단가를 정해두고 30만 원짜리 지출이 3일치 시간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불필요한 소비의 절반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이 질문 하나가 가장 강력한 절약 도구입니다. 둘째, 매달 새는 돈 목록 뽑기입니다. 카드 명세서와 통장 자동이체 내역을 한 달에 한 번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내가 쓰는지도 몰랐던 정기 구독, 유지비, 회비들이 반드시 나옵니다. 모르고 나가는 돈이 가장 무서운 돈입니다. 알아야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체면비 과감하게 끊기입니다. 즐겁지 않은 모임, 억지로 맞추는 선물, 남의 시선을 위한 소비는 장기적으로 가장 후회스러운 지출이 됩니다. 이 지출이 나를 위한 것인가, 남의 시선을 위한 것인가를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매달 수십만 원이 남습니다. 넷째, 고정비를 1년에 한 번 점검하고 줄이기입니다. 보험료, 통신비, 차량 유지비, 관리비 같은 고정 지출은 한 번 줄이면 매달 자동으로 아낄 수 있습니다. 변동 지출을 아끼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1년에 단 하루만 투자해 고정비를 점검하면 연간 수백만 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아낀 돈은 즉시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옮기기입니다. 절약으로 남긴 돈이 통장에 그대로 있으면 결국 쓰게 됩니다.
아낀 돈은 당일에 바로 적금, 연금저축 또는 별도 계좌로 이동시키십시오. 돈은 눈에 보이면 쓰이고 눈에 안 보이면 쌓입니다. 저축은 의지가 아니라 구조로 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습관으로 남은 시간들은 품위 있게 늙어가세요. 내 평생의 노력이 초라해지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계속해서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편하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